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도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가능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기술관료의 새로운 사명. 트럼프의 미국과의 급진적 결별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경기 침체? 우려해도 왜 미국 주가는 오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추가적인 관세를 발표했고 일부는 유예했지만 세계 무역 파트너들과 미국 내 기업, 가계 모두에 큰 불확실성을 안겨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미국 주식시장은 되레 반등하고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4월 초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S&P 500은 2월 고점 대비 거의 19% 하락한 상태였으며 일중 기준으로는 21% 이상 떨어졌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며 11월 이후 가장 긴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무역협정과 세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규제 완화 조치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긴장이 완화되고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보다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윌밍턴 트러스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루크 틸리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는 현재 관세가 갑자기 철회되지 않더라도 이미 기본 관세 수준이 역사적으로 높은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향후 12개월 내 미국이 짧고 완만한 경기 침체를 겪을 확률을 약 60%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틸리는 동시에 주목할 만한 점을 지적합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주식시장은 오히려 이미 그 충격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 데이터를 인용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경기 침체 시기마다 S&P 500이 평균 약 20% 하락했고 이후 약 11개월 만에 회복하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설명합니다. 즉, 일부 투자자들은 지금이 바로 그 회복을 위한 시작점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장이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이미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가 주가 상승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지표는 바로 주가 수익 비율, 이른바 PER입니다. 지난해 말 S&P 500의 PER은 22배 수준이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성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세 부과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비율은 20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죠. 트루이스트 투자자문그룹의 수석시장 전략가 키스 러너는 경제와 기업, 수익 전망이 약화되는 현 상황에서 PER이 다시 22배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진단합니다. 결국 주식시장의 반등은 일시적인 심리 변화에 따른 것일 수 있으며 향후 경기나 정책 변화에 따라 다시 큰 변동성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지표를 보면 다우지수는 화요일 하루 동안 300포인트, 즉 약 0.8% 상승했고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0.6%씩 상승하며 일제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와 성장 기대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 가능성과 과거 침체기의 주가 회복 패턴에 대한 기대가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인 만큼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아주 중요한 국제 정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캐나다의 새로운 총리 마크 카니의 도전입니다.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 캐나다는 어떤 길을 선택하려 하고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번 캐나다 총선에서 시작됩니다. 총선의 승자는 바로 마크 카니. 경제관료 출신인 그는 전직 중앙은행 총재이자 브렉시트 당시 영란은행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무역 정책으로부터 캐나다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캐나다 자유당을 이끌고 당당히 총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승리는 단순한 정권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세계 무역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미국 중심의 외교 노선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요컨대 캐나다 외교의 뉴딜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는 승리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오랜 통합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새로운 연합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과 아시아와의 무역을 강화하고 새로운 안보 협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 수사가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선거 전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를 만나 새로운 외교 연대를 논의했고, 곧 유럽 경제 지역의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처럼 유럽과 깊이 통합된 경제 협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런 급진적인 전략이 필요했던 걸까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적인 발언들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식의 언급을 했고, 실제로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캐나다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 중앙은행은 수년간 생활 수준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카니 총리는 이런 상황을 단순한 무역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캐나다 국민들이 더 이상 미국 중심의 경제 구조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캐나다의 국내 총생산 가운데 5분의 1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나오고 수출의 75% 이상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과감한 결단입니다. 그는 동시에 캐나다 내부의 경제 체질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주간 무역 장벽을 낮추고 미국 의존적인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을 다변화하며 천연자원 개발과 인프라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이프라인 건설 재추진 가능성도 언급되며 자원부국 캐나다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그의 말이 단지 공약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3월 북극 방어 강화를 위한 새로운 레이더 시스템을 호주에서 구매했고, 미국산 전투기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미국과의 방위 체계마저 재조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죠. 물론 그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의 자유당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고 다른 정당과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카니 총리는 중앙은행과 국제금융계에서 다져온 경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안정과 외교적 실용주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합니다. 특히 그의 부인 다이애나 폭스 카니는 경제학자이자 연설 전략 조언자로서 선거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교수 같은 말투와 딱딱한 이미지로 인해 정치 무대에서 한계가 있었던 카니 총리가 대중과의 소통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데는 그녀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처럼 카니 총리는 단순한 관료형 리더가 아닌 글로벌 경제와 외교 전략을 꿰뚫는 준비된 지도자라는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의 선거 캠프를 도왔던 제럴드 버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 생애 가장 힘든 총리직 시기입니다. 모두가 미국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지만 미국과 국경을 9,000km나 공유하는 국가는 오직 캐나다뿐입니다. 이제 그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 무대에서 캐나다가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책임있는 리더 국가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야기는 단순히 캐나다 한 나라의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세계 무역, 기후 정책, 동맹 전략까지 격동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지금 미국과 가까우면서도 독립을 외치는 이웃 나라의 선택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